악지의 털을 잡은 무덤. 누가 왜 굳이 이런 곳에 사람을 묻었나. 파묘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불 켜진 밤 김보들입니다. 오늘은 제2의 곡성이 될까 관심을 받고 있는 장재현 감독의 파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 인문학. 불 켜진 밤. LA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중산층 가정. 그런데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집안 장손에게 기이한 병이 되물림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손은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줄 무당을 찾아 나섭니다. 그 무당이 화림과 봉길.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화림은 문제의 원인이 묘 때문이라 단정합니다. 묘바람은 묘자리에 탈이 나서 누운 영혼이 편치 않아 후손들에게 해가 가고 있다는 말. 묘의 바람, 즉 터의 기운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 무당 화림은 최고의 풍수사 상덕을 찾게 됩니다. 상덕은 장의사 영근과 함께 묘자리를 방문합니다. 생각처럼 묘토는 이상했습니다.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이에 상덕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화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화림의 설득에 의해 결국 이들은 묘를 판에 옮기는 작업, 파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묘를 파내자 관과 함께 이상한 것이 딸려 나옵니다. 판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경을 외는 법사 봉길은 액을 막는 경인 도액경을 외고 무당 화림은 대살굿까지 하지만 그 험한 것은 점점 커져가고 이 집안을 넘어 파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험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풍수사 상덕과 무당 화림은 과연 그것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지. 한국형 오컬트의 기대자 파묘였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네, 오늘은 현재 1차 예고편이 공개된 장재현 감독님의 기대작 파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설정 자체가 좀 묘했습니다. 영화 설명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LA에 있는 어떤 가족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시달린다. 이를 부탁하기 위해 무당에 의뢰한다. 이게 왜 이상했냐면 묘자리가 문제라면 이 묘자리를 쓴 지가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초자연 현상이 벌어지죠? 이걸 보면 플롯 자체가 뭔가 반전의 길을 시사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누가 이 묘터에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했거나 애초에 길게 보고 일부러 이런 악지의 묘를 썼다. 그렇다면 그 당사자는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이걸 파헤쳐가는 플롯이 되겠습니다. LA에 있는 장손과 과거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 시절 부모 세대가 자랐던 대한민국 이 고도 발전 사회에서 발전의 뒤안길로 버려진 마이너리티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풀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정은 이 파묘라는 의뢰 자체가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의뢰자의 사연보다는 이 풍수사나 무당 등 실행자들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간택되었기 때문에 실행자들의 과거사나 실행자들의 현재의 딜레마나 트라우마가 주요 플롯이 됩니다. 이 장재현 감독님의 테마로 보면 후자의 경우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장재현 감독의 악은 테마사 내면에 약함의 냄새를 맡고 스며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검은 사제들의 원작인 장재현 감독의 단편 영화 시절 12번째 보조사제를 보면 보조사제가 군대에서 당한 학대의 트라우마를 악이 냄새를 맡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약한 틈이 있고 악은 그 틈을 파고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결국 주인공 상덕의 과거사 그리고 트라우마, 본인의 죄업에 관련된 옛 일들이 이번 파묘로 인해 나온 그 험한 것과 붙으면서 주제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관돼서 봉길이 침대에 누워있는 씬이 예고편에 나오는데 이건 뭐 거의 동양식 검은 사제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몸 위에는 타담한 부적이 있고 사람들이 손을 얹고 뭔가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 같은 풍경이 보이죠. 또한 무당 화림이 병실에 있을 때 검은 사제들에서처럼 돼지를 무언가 싸매고 온 것처럼 무언가 생명체가 쌓여있는
꾸러미, 이 매개물을 가져온 장면도 나옵니다. 여기서 그 험한 것이라는 존재는 예고편에서 많은 영화 팬들이 화면 밝기 조정을 통해서 벌써부터 그 정체를 좀 밝혀냈는데요. 사람의 얼굴 형상이 문에도 보이고 파묘와 무덤 안에서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무덤 밖에 생선을 잡는 그 험한 것의 손이 딱 보이는데 이 생선으로 상징되는 펄떡대는 생명력 자체를 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풍수라고 하면 자리, 터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은 터가 인간에게 끼치는 기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감독 역시 인터뷰에서 파묘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인터뷰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묘자리라고 하는 것은 후대가 선대를 묻는 자리이자 선대와 후대의 관계까지 연결되는 그런 업에 대한 테마와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악기 같은 경우도 가문의 부를 위해서 가문의 남자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던 희생자를 요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선대가 후대를 희생시켰는지 아니면 후대가 선대를 희생시켰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반전처럼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왜 이 집안의 장손들에게 기이한 문제가 생기는지 그 저주 그리고 이 집의 묘토를 찾게 된 이야기와 함께 지금 LA에서는 굉장히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장소는 이 분은 어디서 얻게 됐는지 뭐 등등의 이야기가 엮여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문이었던 것은 장의사 영근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장의사라는 존재는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테마, 파묘, 풍수, 악귀 등의 플롯을 보면 굳이 앞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유해진 배우를 캐스팅하면서까지 영근이란 캐릭터가 나왔다면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예고편을 보면 관을 태우는 장면에서 타는 관을 바라보면서 보이스오버로 관에서 뭔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시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의사니까 당연히 판의 시신을 펴서 보거나 다시 염을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예를 들면 이 시신이 묘의 주인과 다른 인물임을 알게 되거나 혹은 이 전체 판을 설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근을 사주했다면 중간에 시신을 뭐 바꾸거나 등등 이 관련된 뭔가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컬트를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연상호 감독님보다 장재현 감독님의 오컬트를 선호하는데요. 연상호 감독님은 장르 자체에 관심이 좀 많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 설정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주제부로 넘어가면 그 장르의 재미를 떠받치는 주제의식이나 테마의 두께가 얇아서 영화나 작품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좀 자주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서 장재현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오컬트가 단순히 공포라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그리고 악이 어디서 기반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바에서 잠시 주춤했던 장 감독님이 한국 토속 신앙과 한국인들 특유의 욕망과 악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세상에 내놓을지 기대가 되는 이번 영화 파묘였습니다.